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4월 11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가, 종가상 가격 변동이 크게 없이 마무리되다 보니 특별하게 종목과 관련한 이슈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두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금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파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큐레터 관련해서 안 좋은 찌라시 같은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러한 그 무분별한 정보에 좀 안 휘둘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트 가격 한번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금리 관련해서 내용을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파도에 이제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거니까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파도뿐만 아니라 반도체 혹은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제조업 전체가 업황이 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 금리라는 변수가 되게 좀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은 반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돈의 가치가 귀해지기 때문에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좀 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고객사 이제 고객들이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가 쌓이면서 업황 사이클이 좀 무너지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투자 재개 그리고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업황 사이클이 좋아진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CPI 지수가 발표됐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만한 내용이 이 CPI가 결국에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고 그다음에 또 고용 지표라는 게 있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할지 하락을 할지 이제 방향성을 결정을 할 때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금리라는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의 영향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을 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6개월 만에 최고치가 발생이 나왔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늘 완전 꺾이게 되면서 미국 주식이 하락을 했었고 그 여파로 한국 주식이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CPI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 이제, 유가라는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유가라는 가격이 일반적으로 70에서 80달러 정도가 유지가 되었을 때 좀 정상화 범위에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요. 80달러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 모든 원자재 가격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인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가격을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현재 86달러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성이 좀 어려울 거라고 다들 예상은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드워치에서 이제 올해 남은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확률표를 나타내는 건데 올해 지금 FOMC 회의가 6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 회의 때 이제 예측을 했던 부분이 금리를 3번을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지금 6번이 남아 있는데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여기 확률이
이제 한 50% 정도 됐었고, 지난주에는 70% 정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이제 CPI 물가지수가 발표를 하고 나서 18%까지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동결할 가능성이 80%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6월에는 금리 인하가 기대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9월 달에 지금 한 번은 진행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무엇이냐면은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이 있고, 그리고 저는 생각했을 때 12월 달에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방향성이 지금 6월에 원래 하기로 했다가 안 하게 되면서 시장의 충격이 오늘 한번 왔었죠.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9월 달 이제 시점에서 봤을 때 한 7월이나 8월 정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갔다가 이제 미국 대선 치르고 12월, 한 11월 정도로 해서 또, 아마 또 이번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 풀어놨던, 이 달러들을 최대한 많이 회수를 하려면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 명분을 삼으면서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그냥 참조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를 이렇게 미룬다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AI 쪽과 관련해서 낸드, 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별개로 움직일 수도 있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 시장 상황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파도뿐만 아니라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시큐레터가 왜 지금 파도랑 비교하면서 얘기가 나오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시큐레터 같은 경우도 파도랑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했었었고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인데,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파주도 동일하게 기술 상장이 되었고, 최근 내부자 거래 이슈가 생기면서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낱낱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하기 전에 좀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정 의견을 받는 게 일반적인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사히 통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의견이 이제 한정 의견이 있고, 일단은 경우만 한번 쭉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적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절, 이렇게 있는데, 자, 적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문제 없다라고 봤었을 때 적정 의견을 내고요. 이 한정 의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 정보가 누락되거나 뭔가 캥기는 부분이 있어서 적정 의견은 못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한정 의견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적정이랑 이제 거절 의견 같은 경우는 부적정 같은 경우는 기업 경영 상태가 전체적으로 좀 왜곡됐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부적정을 주고요. 거절 의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다, 정말 대도 안 하다고 했었을 때 거절 의견을 두 개 주는데, 이게 두 가지 의견을 받았을 때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크레터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순서대로 좀 중대함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절 의견이 가장 안 좋은 해당 사항이 될 텐데, 시크레터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의견 거절이 나왔었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게 보시게 되면은 감사 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너네가 제출한 재료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거고, 파도와는 조금 다르게, 파도는 적정 의견으로 아무 이상 없이 지나쳤기 때문에
조금 시큐레터랑 다른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시큐레터 같은 경우도 기술 특례로 상장받았고 AA 등급을 받아서 상장을 했지만 이렇게 감사 의견을 거절 의견을 받게 된다면 상장 폐지 조건에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바로 이제 거래가 정지되었고 상장 폐지 요건이 되었지만 뭐 실질적으로 바로 상장 폐지되진 않고 뭐 이제 이의 신청을 하고 개선 기간 부여를 받으면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파도가 이슈되는 거는 내부자 거래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또 설명을 하면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내부자 관련한 내용은 내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내용 부분만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여주는 흐름. 그래서 내일 요 구간 오늘 바닥을 찍고 좀 주가가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주봉 11선. 지금 가격이 19,100원 정도 되는데 내일 한 13% 이상은 상승률이 나와줘야지 종가상 이 주봉 11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 내부자 거래 이슈 부분이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그리고 1분기 실적 이후 정도 나와야지 다시 이제 주봉 11선을 올라타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내일 뭐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면 13% 상승하긴 어렵다 보니까 주봉 11선은 돌파하는 그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상 일봉상에서 오늘 바닥을 딛고 이제 한 21선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도 정리를 해보면은 금리가 내려가야지 좋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9월에 한번 인하할 거고 그리고 올해는 저는 끝날 것 같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큐레터랑 파도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을 받지 제대로 못해서 거절 의견을 받아서 지금 파도랑 조금 다르게 비슷하게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지만 감사 의견 자체를 파도는 뭐 이제 적정 의견을 받고 시큐레터는 거절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주가가 21선 부근으로 이제 좀 올라타 준다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제가 내일 뭐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이랑 그 다음에 마인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주식에서 잃지 않고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저의 경험들을 한번 또 제 생각을 한번 또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일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면서 주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